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육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능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키를 활용하여 선, 박스 만들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유카캐드의 화면 구성, 마우스의 기능, 기능키 사용, 선, 박스 이동, 파일 열기입니다. 유카캐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메뉴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들을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부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실행됩니다. 메뉴 표시줄 아래에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 메뉴들이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메뉴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줄 왼쪽 아래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이즈를 나타내서 보여주는 사이즈 표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커다랗게 보이는 화면이 저희가 작업하게 될 작업 화면입니다. 화면 제일 아래쪽에 보이는 하얀색 창이 메시지 표시줄인데요. 저희가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메시지 표시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뉴 이름과 간략한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메시지 표시줄에 직접 메뉴의 단축키를 입력하여 메뉴를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카캐드 안에는 실행할 수 있는 메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단축키 입력 방식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메뉴를 일일이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단축키 입력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도 앞으로 메뉴를 실행할 때 단축키 입력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화면 구성 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마우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은 메뉴들을 실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메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을 짓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해당 메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에 있는 휠 버튼을 위쪽으로 밀면 작업 화면이 축소되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당기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실 때 패턴의 정 가운데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셔야 이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패턴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마우스 커서 모양이 나비 모양일 때는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상태 혹은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끝점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마우스 커서 모양이 역삼각형 모양일 때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빈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의점 모양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마우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능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능키란 키보드 상단에 있는 F키이며 메뉴를 실행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키를 말합니다. F6과 F7을 제외하고는 기능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메뉴 기능을 먼저 실행한 후에 기능키를 입력해 주셔야 실행이 됩니다. 기능키에는 F1부터 F11번까지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F7번까지이므로
F7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능키 표에서 윗칸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그냥 F키를 누르시면 되지만 아래칸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Shift 키와 함께 눌러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F1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메뉴가 먼저 실행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점선 기능을 실행한 후에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L을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F1은 끝점 기능입니다. 이점선은 기본 설정이 끝점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F1을 더 누르지 않아도 바로 실행이 됩니다. 끝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선 끝에 있는 점을 끝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선에는 두 개의 끝점이 존재합니다. 가로선에는 왼쪽 끝점 그리고 오른쪽 끝점이 있습니다. 이때 왼쪽 끝점을 선택할 때에는 선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가깝게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 끝점이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 끝점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선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가깝게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끝점이 선택이 됩니다. 세로선에는 위쪽 끝점 그리고 아래쪽 끝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끝점을 선택할 때에는 선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에 가까운 어디를 클릭을 하셔도 위쪽 끝점이 선택이 되고요. 아래쪽 끝점을 선택할 때에는 선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가까운 어디를 선택을 하셔도 아래쪽 끝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부정확하게 선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정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제 F2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F2는 이미점 기능입니다. 이점선 L 상태에서 F2를 눌러서 빈 화면에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미점은 임의의 점을 말하며 마우스로 선택하는 곳이 이미점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F3입니다. L 기능이 계속 실행되어 있으니 F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F3은 선상점 기능입니다. 선상점은 선 위에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세요. 이번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F2를 함께 눌러 중점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선 위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도 선의 중간 지점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곳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중간 지점이 잡히셨죠? 아래 선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세로선의 중점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번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F1을 함께 눌러서 교차점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얀색 메시지 창에서 점이 바뀌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차점은 두 선이 교차되는 가운데 지점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교차가 되는 첫 번째 선을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 교차가 되는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해주면 두 선의 교차 지점을 찾아줍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세요. 이번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3을 함께 눌러서 비율점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율점은 특정한 비율의 지점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수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0.333을 누른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 끝점에 가까운
지점을 클릭해주면 가로선의 3분의 1 지점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선의 노란색 표시들은 일종의 잔상이며 잔상을 없애고 싶을 때는 인서트 키를 누르셔도 되시고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를 해주셔도 잔상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를 했더니 박스가 작게 보여지는데요. 다시 작업한 박스를 화면에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F7 버튼을 눌러서 전체 화면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부분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을 때에는 F6 버튼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시 클릭해 주시면 작업 화면이 부분적으로 클로즈업 됩니다. 혹은 마우스 휠의 확대 축소로 F6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금처럼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으실 때는 이 선의 가운데 지점쯤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시고 마우스 휠을 당겨주셔서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F7 전체 화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F4와 F5는 선이나 패턴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한 기능입니다. F4 영역 내 버튼과 F5 영역 교차내의 차이점은 F4는 박스 안에 온전히 들어온 선만이 선택이 되는 기능이며 F5는 박스 영역 안에 선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아도 이렇게 걸쳐지기만 해도 전부 선택이 되는 기능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능 키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으로 기능 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축키 중에서 선, 박스, 이동, 파일에 관련된 단축키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박스입니다. 박스의 단축키는 BOX입니다. BOX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폭에 10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10의 단위는 센치입니다. 육각 헤드는 기본 단위가 센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길이에도 10을 눌러줍니다. 박스의 처음 위치는 박스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박스의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박스가 저처럼 크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작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F7 전체 화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박스가 작업 화면에 맞게 커다랗게 보이시게 되실 겁니다. 이번엔 이미 박스입니다. 이미 박스는 FBOX입니다. 박스 단축키 앞에 F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FBOX 이미 박스 기능은 박스와 다르게 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내려놓으시면 바로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간단히 박스를 만드실 때는 이미 박스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메뉴 하나하나를 사용하실 때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을 해주셔야 그 메뉴에서 완전히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2점선 기능입니다. 2점선은 L입니다. L은 라인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선들 단축키에는 대부분 L이 들어갑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점을 지시하라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끝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끝점을 F2 버튼, 기능키 F2 버튼을 이용하셔서 이미점으로 바꾸신 다음 빈 화면에 두 점을 찍어 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엔 수직선 기능입니다. 수직선은 LV입니다. LV를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역시 끝점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F2 버튼 이미점 기능으로 바꿔주셔서 마우스 포인트가 반드시 역삼각형 모양인 걸 확인하시고 빈 화면에 두 점을 찍어줍니다. 이 점 선처럼 약간 삐딱하게 선을 한번 내려놔 보겠습니다. 이 점 선처럼 삐딱하게 내려놓았지만 이 기능은 수직선 기능이기 때문에 삐뚤게 내려놓더라도 반듯하게 수직선의 모양대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엔 수평선 기능입니다. 수평선의 단축키는 LH입니다. LH를 누르시고 이번엔 빈 화면에 그리시는 게 아니고 박스 내부에 한번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내부에 선을 그리실 때 이번엔 수치를 지시를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지시하실 때는 항상 끝점 상태에서 수치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치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를 입력을 해서 세로선에 여기 끝에서부터 2cm 떨어진 지점에 가로 수평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끝점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쯤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위에서부터 2cm 지점에 선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반대쪽 선에 내려놓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평행선 기능입니다. 평행선의 단축키는 PL입니다. PL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평행의 기준선을 이 선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방향은 아래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되는 마주보는 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간격을 2cm 떨어져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평선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2cm 떨어진 지점에 이번엔 평행선이 그려졌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서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직각선입니다. 직각선의 단축키는 LQ입니다. LQ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기준선은 이번엔 이 세로선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직각이 되는 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기준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선의 길이는 2cm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동일하게 이 지점을 찍어줍니다. 방향은 왼쪽으로 찍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한 2cm 직각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번엔 등분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등분선의 단축키는 LDQ입니다. LDQ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등분선에는 반드시 두 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1선이 나타났죠. 첫 번째 선은 2선을 선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선은 2선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두 개의 선을 몇 등분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1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2선은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등분할 선의 수 한번 3등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3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위아래 선 기준으로 해서 3등분의 선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서 빠져나와 줍니다. 이번엔 이 각도선 단축키 LA 숫자 2입니다. LA 숫자 2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 기능은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사이에 임의의 각도선을 하나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선, 이 선을 지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 여기를 지시해 주세요. 지시를 하자마자 임의의 대각선이 쭉 그려지게 됩니다. 이 각도는 컴퓨터가 임의로 그려지는 각도지만 대부분 45도 각도에 비슷하게 그려지게 되고 이 선의 길이 또한 컴퓨터가 임의로 길이를 만들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빠져나와 줍니다. 지금까지 했던 선의 단축키들 안에는 전부 L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곡선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곡선 기능에는 단축키 안에 L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곡선의 단축키는 CRV입니다. CRV는 커브의 약자입니다.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직선들은 두 점만 찍어도 선이 만들어졌지만 곡선은 최소 3점은 찍어주셔야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셋.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3점만 찍어도 곡선은 충분히 만들어졌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곡선을 더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더 찍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곡선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곡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엔 이동 기능입니다. 먼저 MV 2점 이동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MV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동할 선에 방금 그린 곡선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곡선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MV 기능은 두 점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점은 이 선, 곡선 위에쯤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 선의 길이만큼 두 점으로 이 선을 이동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찍어주시자마자 곡선이 이동되었습니다. 방향도 내 마음대로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와 줍니다. 이번엔 2점 복사 이동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CMV입니다.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CMV 기능은 MV 기능에 카피가 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동할 선, 곡선을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 점을 찍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본은 그대로 있고 카피가 돼서 선이 복사 이동되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서 빠져나와 줍니다. 이번엔 MV 2점 이동 기능에 방향을 지시해서 사용하는 2점 이동 상 기능입니다. MV에 U를 붙이시면
MV move의 U, up, 위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동할 선에 이번엔 박스를 지시해 볼 텐데요. 선과 다르게 박스를 통째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배웠던 기능키인 F5 버튼 영역 교차 내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박스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동량, 위쪽으로 얼마나 이동시킬 거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동량 1cm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박스가 1cm만큼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MV 다운 D입니다. MV D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동할 선에 동일하게 F5 버튼을 눌러서 박스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한번 눌러주시고 이동량 아랫방향으로 1cm 눌러줍니다. 그럼 박스가 아랫방향으로 1cm만큼 이동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엔 MV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왼쪽이기 때문에 MV L left입니다. 이동할 선에 동일하게 F5 버튼을 사용하여 박스를 영역을 잡아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동량 왼쪽으로 1cm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박스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MV R입니다. Right이죠.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동할 선에 이번에도 F5 버튼을 눌러서 박스를 전체적으로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동량의 오른쪽으로 이번엔 2cm만큼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MV 기능의 상, 하, 좌, 우 방향과 수치를 추가해서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임의 이동 DM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DM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DM을 눌렀더니 이동할 패턴을 영역의 2점으로 잡으라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DM은 이렇게 대각에 드래그 드롭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영역 잡으실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영역을 잡아주시면 이 선이 이제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 아무 곳에다 한번 내려놔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들어서 내려놓는 개념입니다. 들어서 내려놓을 수 있고요. MV 이동과의 차이점은 MV는 이렇게 클릭을 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선의 길이로 2점을 포인트를 찍어서 이동을 시켰다면 MV 말고 DM 기능은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해서 완전히 빠져나와 줍니다. 이번엔 삭제 버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삭제의 단축키는 D입니다. 딜리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D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삭제할 선을 클릭 해봅니다. 그리고 또 클릭 해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선을 클릭해서 지우실 수도 있고 영역을 잡아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F5 버튼 같은 걸 사용하셔서 한꺼번에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지웠을 때 만약에 잘못 지우는 상황도 발생을 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실행 취소 기능입니다. 실행 취소 기능은 U 버튼입니다. U를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방금 지웠던 기능이 다시 실행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U 엔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역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와 반대되는 단축키죠. 되살리기 기능입니다. UF 기능입니다. UF 되살리기 기능을 또 사용해 보시면 UF는 누르자마자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이라고 하고 옆에 마우스 왼쪽이라고 멘트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옆엔 종료할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달라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UF 하실 때 어디까지 되살릴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한 번만 되살리겠다. 그럼 마우스 왼쪽 한 번. 한 번 더 되살리겠다. 그럼 마우스 왼쪽 한 번 더. 여기서 종료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 취소와 되살리기 기능도 같이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스페이스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에는요, 저희가 엔터 기능을 그대로 스페이스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단축키를 입력을 하실 때 엔터를 눌렀었는데 엔터 대신에 이번엔 단축키 L을 한번 눌러보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엔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지 않으셔도 가까운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스페이스바에는 엔터의 기능 말고도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창에 아무런 메뉴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단축키가 되살아납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축키를 새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눌러주셔도 바로 전에 썼던 기능을 다시 되살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메뉴에서 빠져나와 주시고 이번엔 유카캐드 프로그램 내부에 자체적으로 있는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실 때 어떤 거를 눌러주셔야 되냐면 컨트롤 버튼과 쉬프트 버튼을 함께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눌러서 혹은 키보드를 눌러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 기능이 끝나면 다시 계산기를 만약에 화면에서 없애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계산기는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파일에 관련된 단축키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이 화면들을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저장 기능을 해볼 건데요. 저장 기능은 단축키 SAVE 버튼입니다. SAVE 단축키가 4자리나 됩니다. 이렇게 SAVE 버튼을 누르셔도 되시고 혹은 아이콘 중에서 이 디스켓 모양 버튼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단축키가 4자릿수나 되기 때문에 아이콘을 눌러주셔도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즐겨찾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조로 들어가셔서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선 연습 파일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나 스페이스바 둘 중에 어느 것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서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 선연습 파일이라고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 육각캐드는 확장자가 PAX입니다. 상위 버전일 때 PAX 확장자를 쓰게 됩니다. 하위 버전은 PAN 확장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날짜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럼 저장이 잘 되었으면 밑에 파일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왼쪽 하단에 파일명, 그리고 위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저장된 경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장이 잘 되셨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파일의 단축키는 NEW입니다. NEW 눌러주셔도 되시고 아이콘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NEW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새 파일을 작성합니까? 예, 확인을 눌러주시면 새 파일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저장했던 파일을 한번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불러오기의 단축키는 CALL입니다. call입니다. 이번에도 단축키가 4자릿수이기 때문에 call 눌러주셔도 되시고 아이콘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파일 열기, 노란색 파일 열기를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call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방금 저장했던 참조의 경로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셔서 확인 눌러주십니다. 파일 여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전 파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파일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눌러봅니다. 눌러보시면 저는 지금 저장한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떴지만 여러분들은 저장한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연습 파일이 아마 바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저장하신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파일들이 다 리스트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저장한 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파일이 바로 리스트 화면 없이 생략하고 이 화면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이 파일을 열 거기 때문에 실행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장했던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